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한지윤입니다. 뇌교육의 창시자 이승원 총장님의 새 저서인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가 출간되었습니다. 대단히 이색적인 제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는 오늘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나를 완성하는 인생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은 만족하시나요? 가족들은 평안하시고요. 건강은 챙기시나요? 그럼 일은 언제까지 하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노후까지 인생 설계는 하고 계신가요? 지금의 전성기, 평생 가고 싶다면 지금 준비하세요.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세대별로 인생 주기의 변화로 노년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중년층에 해당하는 5, 60대를 기준으로 볼 때 중년층의 할아버지 세대는 50세부터 노년기였고 아버지 세대는 60세부터였지만 현재 중년층은 70세부터라고 합니다. 아울러 자녀 세대는 80세부터가 노년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야흐로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지요. 이제 인생 설계도 20대부터 골격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 설계라고 하면 노후 설계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노후 설계의 주요한 요소로 맨 먼저 건강, 재무 등의 경제 상태, 그리고 여가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시게 되면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는 핵심인 중심이 바로 스피릿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인생을 주어지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주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 나를 완성하는 인생 설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2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3번째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당신이 몇 살까지 살 것인지를 선택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부모로부터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거나 생명과학 덕택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몇 살까지를 선택하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특별히 떠오르는 나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다면 왜 그 나이일까요? 단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몇 살까지 살겠다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보라는 거죠.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는 몇 살까지 살겠다고 의사표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관리에도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 몇 살까지 살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인생의 후반기를 설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일에 치중하며 살았다면 나의 삶과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과 삶이 지향하는 방향, 바로 구심에 있습니다. 그 구심을 우리는 인생의 방향,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 설계의 두 번째 과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군가 주변 사람에 대해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마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자신의 이름 또는 나이, 직책, 성별이 나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 살면서 얻어지는 것들을 과연 여러분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삶을 위한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맨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참나를 찾아라. 내면의 나와 만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영원히 늙지 않는 것이 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위대한 정신, 자유롭고 창조적인 의식, 스피릿은 삶의 마지막까지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 자신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성찰하고 그를 통해 지혜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선정된 바 있는 아리랑은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보통 한과 슬픔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참나를 깨닫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임종을 보면 알 수 있다고들 합니다. 어떤 이들은 후회하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고 존경과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배우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여배우와의 추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45년 전인 1970년대 초반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와 지금 JTBC의 전신인 TBC의 드라마 스튜디오는 서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나 동기들은 심심찮게 당시 잘 나가던 연예인들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고 여운계 씨, 그녀를 우연히 마주친 것은 학교 앞 탁구장에서였습니다. 아마도 녹화 중 망중한이었겠죠. 다른 탤런트들과 탁구를 치다가 복식조의 숫자가 모자라서인지 그 옆 테이블에서 탁구를 치고 있던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그 유명한 여운계 씨와 같은 조가 돼서 탁구를 쳤죠. 그녀는 그때 에너지에 넘쳤고 또한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그녀가 타기하기 얼마 전에 방송사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때의 기억을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그 엉터리 탁구 복식조를 전혀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녀는 아이처럼 웃으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고 김영애 씨. 역시 비슷했던 시기에 저는 그녀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주 가끔씩 자그마한 상점에서 마주쳤던 그녀는 20대 초중반에 빛나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했죠. 훗날 같은 방송에서 일하면서도 그녀를 볼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병환 소식을 들었을 때 우연이라도 만나면 당신의 그 찬란했던 시절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녀를 영원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 김영애 씨의 연결 소식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두 배우의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는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들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바로 삶과의 이별을 앞두고도 치열했던 그들의 노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내게 산소이자 숨구멍 같은 존재다. 배우가 아닌 나를 생각할 수 없다. 그 옛날 20대 초중반의 김영애였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업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만이 부끄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니었을까? 여운계와 김영애, 그들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업이 아닌 업보의 길을 갔을 때 고통스러워도 당당하게 업의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우리말에는 노년을 칭하는 세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노화된 늙은이라는 말이 있고요. 철이 들었다라는 의미의 어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르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으로 인생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민족 고유의 수련법인 신선도에서는 자연의 도리를 깨우쳐 순리대로 살다가 가는 삶을 천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의 도리를 깨우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요. 깨달음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잘 따르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러한 과정을 독수리의 황골탈퇴에 비유되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약 40살을 산 독수리가 낡은 털과 부리를 뽑고 깨고 한 다음에 100일 동안을 거의 날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행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면 그 이후에 30년을 더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자신의 내면의 소리, 스피릿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인생의 완성은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성찰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을 미리 보기를 해본다면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행복하고 멋진 노년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시죠. 백발의 여인으로 알려진 노부부, 그리고 최근에 37년 동안 커플룩을 입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본의 노부부, 또 그런가 하면 멋진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60대에도 변함없이 모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미국의 야스미나 로시라는 모델과 최근에 유튜브 스타로 유명해지신 71세의 박막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준비가 되었다면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모든 여정에는 연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내면의 만족과 완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 엔진을 자급자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홍익하는 기쁨이고요. 2번째는 깨닫는 기쁨. 3번째는 창조하는 기쁨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와 주변을 두루 이롭게 하고 그리고 가치롭게 하고 신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연료도 어떻게 채울지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요?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자처럼 살아온 인생을 성찰하고 해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성찰을 할 때에는 내면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따랐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왔고 또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우쳤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구심이 된 스피릿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생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인생을 크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도 보고 또 다시 필요에 따라서 몇 단계로 쪼개어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인생은 성찰하고 또 남은 인생을 설계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실천하다 보면 나만의 인생 설계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바로 나 인명사전인데요. 나, 예를 들어서 김홍익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세상을 떠났다. 어디 출신이고 뭐 하던 사람이다.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실천하다 보면 인생은 어느새 만족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교육의 창시자 이승원 총장님이 집필하신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라는 책 중에서 나를 완성하는 인생 설계를 함께 해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름답고 위대한 꿈은 사람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개인의 선택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를 완성하는 인생 설계를 통해 자신과 지구를 살리는 멋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